네, 안녕하세요. 11월 1일입니다. 어제 제 딴에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서 중요한 얘기를 올렸는데, 썸네일이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보진 않으셨더라고요. 요즘 이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최근 몇 년간 이제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폐를 만든다라는 거를 해서 많이 유행처럼 번져서, 그리고 저도 코인 투자하기도 하고 저도 또 이렇게 지금 파이코인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이 통화라는 것을 바꿀 수 있나?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가치를 지닌 거 맞나? 물론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업비트에서 그 블록체인 협회에서 세미나도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지금까지 이제 통화 개념을 혁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었죠. 근데 요즘 금리 동향이나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그때 잠시 그렇게 생각했을 뿐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는 파이코인은 지금 마치 물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강태공이 바늘 없는 낚싯대를 기다리고 낚싯대를 가지고 강가에 앉아 있었던 거 아닌 그런 거.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기술로 화폐를 만든다? 이게 가능했을까?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이제 왜 했냐면, 최근에 이제 금리 동향을 보면서 했어요. 내일이죠. 내일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발표하는데, 아마 동결로 발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1955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금리가 이렇게 1980년도까지 올랐다가 전반적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상황에 있죠. 지금 연세 70대신 분들은 이런 세상을 다 겪고 온 거죠. 저도 이제 금리 1월 거진 바닥 때부터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이 한 사이클을 다 어찌됐건 환경 속에서 경험하신 거네요. 근데 요 2010년도와 2015년 요때 비트코인하고 많은 알트코인이 나왔잖아요. 팔자 좋았죠. 이때 금리는 돈의 가격이거든요. 이자율은 돈의 가격이라고요. 근데 돈의 가격이 제로였으니까 똥값이었죠. 달러건 유로건 돈값이 똥값이었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라는 게 나왔죠. 그런데 파이코인은 지금 아직까지도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아직 나오지도 않았죠. 그래서 지금 5.5% 이런데, 차라리 얘네가 지금 길게 갈 놈 아닌가, 파이코인이. 지금 평균 보게 되면은 주식이나 코인이나 금리처럼 항상 위에 있는 시간보다 아래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이거 5라는 가격이 이자율 5%가 이제 평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많이 나왔던 거, 이때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를 만든다 그래갖고 정말로 다 덤벼들어서 저도 그런 코인 몇 개 샀다가 손해도 보고 했지만, 다시 살아난다고 보기에는 몇몇 코인 빼놓고는 죽으나들 불알만직이죠.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를 만든다는 게 가능한가? 가능했나? 냉정하게 이제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나? 근데 이런 흐름과는 지금 반대로 코인이 전혀 인기가 없을 때 지금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리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2018년도에 일본 가상화폐 최대 가상화폐 코인체크에서
해킹을 당했죠. 근데 이게 왜 해킹을 당했는지, 그러니까 코인체크에서 누군가가 부정으로 침입해서 이제 5억 5,700억 정도의 다른 코인, 그 비트코인을 훔쳐간 게 아니라 램코인을 교묘하게 훔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장외거래소에서, 다크웹이죠. 다크웹에서 장외거래소, 근데 그런 일반적인 장외거래소가 아니라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할 수 있는 해커들은 많이 알죠. 특수한 사람들. 특수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암달러상 같은 이제 암달러상들끼리, 그러니까 점조직 비슷한 데가 있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그게 이제 다크웹이거든요. 그런데 다크웹에 개설된 교환소에서 비트코인과 교환한 다음에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자산으로서 큰 의문성을 가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그렇게 많이 정확히 찾아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 계속 블록체인은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분산형 공개장부 기술이다, 뭐 관리자를 통하지 않고도 이 사람들끼리 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인류학적으로 그런 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왜 특정한 사람이 화폐를 만들 수 있게 내버려 둘까? 세상은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으로 화폐를 만든다라는 그런 환상과 착각 속에 살았던 것이 2010년도부터 2015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라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됐건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 타자고, 또 그렇게 그러니까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니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상품이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싶은 거죠.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뭐 상품이야. 어떤 상품이든지 비싸게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디지털 금이죠. 디지털 금인데,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야 니네 다 상장 폐지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인정받으려면. 그런 와중에서 생겼던 코인이라는 거죠. 제가 샀던 코인과 제가 투자했던 코인도. 그러나 파이코인은 다르다라는 거죠. 70년의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평균 이자율의 평균 가격에 있을 때도 아직 엄마 뱃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그런 건데, 이런 와중에서 뭐 이제 리에이스님, 코인시드님이 이제 파이코인 로드맵 V1 로드맵 로드맵 이제 이거 로드맵 원래 한다고 10월 9일 날 파이에서 발표했어요. 파이에서 해서 버전 1이 이제 10월 30일 날 한다. 그래서 10월 30일 날 이제 릴리스가 된 거죠. 이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로드맵이 언제 상장한다, 언제 오픈 메인넷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기술과 개발을,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버전 1 로드맵이 이제 두 개의 이제 그 메인 컴포넌트로 돼 있다. 그러니까 파이 상품과 파이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이정표, 그러니까 생태계에 이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세팅 작업들을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버전 2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구성 요소들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어떤 프로덕트와 프로그램에 대한 게 나온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버전 1이 나왔다고 해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올려 놓으셨더라고요.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내일 금리 인상인데, 이게 화폐 혁명, 증권이건, 그러니까 세큐리타이제이션 같은 증권화를 통한 증권 혁명이건,
토큰나이제이션 같은 토큰화를 통한 화폐 혁명이건 어찌됐건 통화의 이중 구조 속에서 한 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랑 상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내일 새벽 한국 시각으로는 내일 새벽 3시에 이제 발표되는데 지금 여기서 동결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이 항상 정상이고 지금 요 가격대에서 지금 파이코인이 아직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보게 되면 파이는 가만히 보게 되면 이게 블록체인 기술 자체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생활하고 어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자기의 창의적인 작품 어떤 것도 내고 그러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데 이게 어떤 꼭 선진국이나 막대한 기술이나 막대한 전기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데뿐만이 아니고 핸드폰만 있으면은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고 뭐 자기 아이템을 팔 수도 있고 하는, 거기도 다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그 콩고에 돈 보내면서 거진 12%에 달하는 수수료를 냈다라는 걸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그 원래 콩고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 그거를 이제 예전부터 하려고 준비했었는데, 뭐 콩고, 토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 어제 이제 스리랑카에선 답이 왔는데,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1kWh에 8센트 준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6센트로 낮아졌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 절대적으로 전기가 부족하거든요. 전기가 부족한 그런 전 세계의 70%는 아직 가난하게 사는데, 지금 비트코인이나 다른 코인은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돈을 풀게 됐을 때, 금리가 내려왔을 때 또 이게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장치가 안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흡수하려면 지금 발행된 코인이, 발행된 돈이 저 최종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돈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돈이 달러가 쓰여지게 하려게 되면 지금 KYC 힘들고, 지금 은행에 가서 구자 터보,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자기가 구자를 터보든지 외국에 가서 자기가 계좌를 터보면 KYC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알 수 있고, 은행을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230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화폐 혁명을 만든다라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파이코인의 미래가 보이잖아요. 꼭 로드맵을 보지 않으셔도.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제가 3일 전, 오늘까지 4일까지 말씀드린 거죠. 3일간 말씀드렸고, 결국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를 만든다라는 것은 지금 대세에 의해서 확실히 자리를 잡은 비트코인을 빼놓고는 다 지켜봐야 되는 거다. 그러면 블록체인은, 그때 블록체인 기술은 거진 비트코인이 독점적으로 몇 년간 향유했지만, 이제는 블록체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야말로 개나 소나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거로 전부 화폐를 만들어? 말이 안 되잖아요. 화폐라는 것은. 그래서 한번 역사에 그냥 여러 가지로 블록체인, 인공지능,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나오는데, 이게 화폐라는 것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은화로 있다가 그게 이제 영국에서 지폐로 됐다가 그 지폐에서 다시 이제 전자화폐로 됐다가, 이렇게 세계사적 흐름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최근 들어서 이제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달러 패권 자체가 이제 세계화, 글로벌화를 했기 때문에 구조적인 달러 패권을 갖고 있었고, 석유하고 금은 달러 아니면 교환이 안 됐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부상하면서 석유는 달러로도 바뀌게 되고,
그 옛날에는 석유로 달러를 지켰고 석유로 달러를 지키다가 석유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돈과 증권의 이중 구조로 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글로벌 경제가 됐고 글로벌 경제가 되다가 보니까 유럽연합도 자기 통화 만들고 싶고 중국도 자기 통화 만들고 싶고 그런 통화 전쟁이 벌어졌었고 통화 전쟁이 벌어졌었는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으로 증권 혁명이 좌절됐고 증권 혁명이 좌절돼서 중국 같은 나라는 또 1대1로를 하면서 위안화를 뿌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차이나 디리스킹 단계에 전 세계가 들어갔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래서 다시 세계가 신냉전 체계로 들어갔지만 IT 시스템, 전자화폐는 국경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라는 증권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파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로 화폐혁명을 하는 게 아니라 화폐의 역사적 개념에 맞는 경영 철학과 경영 방침과 그것에 대한 실천으로 화폐혁명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간다, 얼마 안 간다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고 대세는 파이코인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각국의 CBDC와도 또 다르다. 그렇게 저에게는 읽혀집니다. 감사합니다.